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경이 바뀌었어요. 네, 오늘 하루 바꿔봤습니다. 좋습니다. 인물이 더 좋으십니다. 이번 주에는 보면 가장 우리 학부모들의 가슴을 갖다가 그야말로 아주 뒤집었다 놓았다 했던 것이 2025년부터 네, 외고, 그 다음에 자사고, 일반고로 전환한다. 그래갖고 지금 학부모들이 들쭉날쭉 날리고 과연 그러면 자 강남 8학군으로 다시 전세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난리통이 났는데요. 근데 저는 그래요. 어제도 황태순 TV에서 한번 다뤄드렸습니다만은 이 교육 정책을 갖고 이 정부가 정권이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네. 어떤 선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네. 그 문제를 고쳐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학교의 전체를 갖다가 그 수월성 교육을 갖다가 네. 없애버린다 하는 것은 네. 정말 뭐 이자 올려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잡는 건 빈대 잡는다고 이가 됐든 빈대가 됐든. 우리 이제 이런 거 보면 그러죠. 흔히 해서 한자 속에 견문발검. 네. 이 모기 보고 칼 뽑는다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14일이던가요? 네, 수능 시험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 아유, 저도 이제 수능 시험 하니까 뭐 저희야 우리 김 의원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초등학교 물론이거니와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무시험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대학은 시험을 봐야 됐죠. 제가 시험 봤던 게 1978년 1월 19일입니다. 잊어먹지 않습니다. 119라. 119. 그날 눈이 묻혀 왔었는데 보면은 이 수험 때만 되면은 그야말로 그 학부모들이 그 어머니들이 저쪽 대구에 가면 803 갓바위 가서 100일 치성을 드리고 또 교회 가도 보면은 매주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되라고 막 하고 마침 저 시험 당일 날에는 보면 절대 미역국 먹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찹쌀떡 먹어야 되고 연 먹어야 되고 뭐 김연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저 평생 갔다가 옛날 산파라 그러죠. 조산소 조선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삼시세끼 늘 보면 미역국이 끓이질 않았습니다. 그날도 미역국이 있었나요? 근데 그날은 미역국 안 먹었어요. 미역국 안 먹고 뭐 하루 삼시세끼 뭐 저희는 늘 미역국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입시를 앞둔 글쎄 그 삼국 한중일 삼국의 이 합격을 기원하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한번 짚어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니 해도 한국에서는 여단이에요. 예. 뭐 우리 때도 저도 뭐 본고사 마지막이었는데 네네. 물론 그 해 합격한 건 아닙니다만 떨어지셨군요. 그 학교 정문 네네. 뭐 특히 좋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완전히 엿으로 그래서 연 많이 붙였어요. 딱 붙여가지고 꼭 합격하라고 그런 기원도 하고 또 그 후배들이 쫓아와가지고 뭐 또 엿먹인다고 하고 농담으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엿이라는 게 좀 이중적인 의미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엿이라는 게 그저 지금만 이게 뭐 합격의 기원의 음식이 아니라 뭐 또 우린 저기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 합격해야지 저 문중이 피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엿 먹었습니까? 근데 그 한 예가 있는데 영조실록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과거 시험이라는 게 큰 마당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당 시험장 안까지 엿장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 보는 과거 시험을 보는 그 유생들의 심정도 엄청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엿을 먹고 뭐 기원을 하고 했었는데 문제는 엿장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과거 시험장 그냥 과장이라고 하는데 난장이 된 거예요. 난장판이 됐네. 그래갖고 심지어 영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그때 금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은 감독관이겠네요. 예, 감독관인데 예. 거기에 지금 감독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네. 엿장수들 네. 시험장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예. 그 시험에 혼란을 끼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임시 직의 관리였거든요. 근데 영조 때 그게 잘 못 돼가지고 금난관에 파문당하고 문책당했다는 기록이 그 남아 있습니다. 자, 얘기면 네. 그런데 왜 엿을 먹습니까? 예, 근데 이 엿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정말 단선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어디에 잘 붙는다. 네네. 그래서 어떤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는 정말 일차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엿은 복의 음식입니다. 복의 음식. 예, 그래서 그 복을 예를 들면은 그 최남식 선생의 그 조선상식 문답이라는 책에 보면 최남선 육당 육당이죠. 그 저기 무슨 우리가 선물을 해야 되거나 덕담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선물을 미리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는 음식이 바로 엿이었습니다. 그 엿 먹어라가 덕담이네요. 옛날에는 그게 덕담이었는데 그게 이제 다 이제 요새는 뭐 흔해져서 그런 게 바뀌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 이제 그 특히 정월초하루라든지 대보름이라든지 이럴 때는 엿을 나눠서 저 가족은 물론이고 동네에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야 가족만이 아니라 동네가 엿이 늘어나듯이 쭉쭉 늘어나서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런 어떤 잘 붙는다는 의미보다는 시험보다는 정성, 복, 기쁨, 나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 알아볼 수 있는 게 그 엿치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엿치기 알죠. 가래엿, 하얀 가래엿에 이제 구멍이 송송 나 있는데 그거 이렇게 분질러 가지고 구멍이 크면 복이 큰 복이 있다. 이게 이렇게 작으면은 이제 뭐 그만 못하다 이래 갖고 엿치기를 하고 이랬었던 게 다 그 기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엿이라는 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이더라고요. 그리고 고아야 되잖아요. 조청을 고아 가지고 그것을 다 붙여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벽에다 걸어서 땡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엿 만드는 거 보면은 못 먹는단다. 왜가 해갖고 이걸 늘려갖고 늘리면 우리 하얀 엿이 되거든요. 원래는 그 검은 갱엿입니다. 근데 그 저 엿 얘기 나오니까 엿 말고도 그 수험생들한테 우리 많이 찰떡 많이 먹이잖아요. 찰싹찰싹 붙으라고. 찹쌀떡. 그게 이제 일본의 모찌가 들어온 건데 우리나라에는 그 찹쌀떡이 없었습니다. 인절미가 있죠, 우리는. 인절미를 먹었지. 그 안에 그 앙금을 집어넣는 앙꼬라고 그러죠. 근데 앙꼬는 일본 말이고 우리 앙금 그게 앙금. 앙고 우리 말로 앙금, 일본 말로 앙꼬. 역시 그래도 앙꼬야지 제맛이 나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는 그게 원래 그 이제 읽으면 그게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다이후쿠 모찌. 후쿠라는 게 보고 아니에요? 복을 대복. 복복자를 써서 큰 뗄자에 복복자를 쓰고 병자, 떡병자를 써서 다이후쿠 모찌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복자가 보면 우리 보고할 때 복자도 후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복지리 할 때 배복자를 써서 배가 이렇게 배복자를 써서 근데 그게 어원이 다이후쿠 모찌가 원래는 그 큰 복을 부르는 떡이다. 뭐 이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합격을 기원하거나 뭐 무슨 큰 시험이나 대사를 했을 때 그것을 나눠 먹는 풍속이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이름은 그 대복병이 아니라 복태병입니다. 그러니까 복태병. 복태병이니까 후쿠다이 모찌. 후쿠다이 모찌. 근데 그게 이제 복쟁이 배가 볼록하게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작은 새들이 특히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보이잖아요. 매출이죠, 대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후쿠다이 모찌라고 원래 불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발음도 좀 쉽게 만들고 뭐 하고 배복자를 쓰느니 복복자를 써서 그게 이제 다이후크 모찌가 돼서 네. 이제 합격이라든지 어떤 경축할 때 네. 나누어 먹는 음식이 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옛날 네. 배복자에서 복복자로서도 이름은 똑같이 후군요. 근데 발음이 똑같은 아, 클테자도 다이가 되고 예. 네. 클테자도 다이가 되고. 근데 그게 일본에서 그렇게 했던 풍습이 네.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우리나라도 이제 찹쌀떡을 찹쌀떡을 찹쌀모찌를 먹이는군요. 합격을 기원했죠.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어제 안 그래도 찹쌀모찌 김영과 시장 하나씩 먹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아니 없었는데요. 그냥. 근데 제가 합격을 갖다 기원하는 음식 하니까 지난번에 한 몇 달 됐어요. 우리 저 김경원 기자가 그 얘기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돈가스를 합격을 갖다 기원하는 음식으로 수험생들한테 먹인다. 이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 돈가스라는 게 일본 말로 하면 돼지 돈자에다가 가스는 이제 그 커트릿 그것을 이제 일본 말로 이렇게 읽는 건데 그 가스라는 게 혼독을 하면 이길 승자가 됩니다. 아, 이길 승자와 같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돈가스를 먹으면은 그 이긴다. 시험에 이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걸 수험생들이 주로 먹고 아침에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제 돈가스 먹고 가서 시험 보는군요. 예. 근데 최근에는 스테이크까지 같이 먹습니다. 아니 그 학생들한테 아침에 돈가스 먹이고 스테이크 먹이면 시험이 됩니까? 당일날 먹이는 건 아니고 미리 먹이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돈가스를 먹이고 또 왜 우리 비프 스테이크 그러니까 우리 비프 스테이크 아니에요? 소고기. 근데 그걸 일본 말로 하면 스테키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렇죠. 스테키라고 그러죠. 스테키. 근데 그걸 또 줄여가지고 테키라고 하는데 테키가 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을 돈가스를 같이 먹으면 스테이크와 돈가스를 먹으면 돈가스가 적을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험도 잘 본다 뭐 이런 뜻이고. 근데 그게 다 이제 최근에 경쟁이 이제 입시 시험의 경쟁이라든가 일본도 우리의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게 돈까스라든지 뭐 이런 그 스테이크라든지 이게 들어온 지 불과 뭐 이제 한 250년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150년 됐겠죠, 뭐. 넉넉 아무튼 150년 전 메이지신 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풍속이고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문어를 먹거나 또 문어 인형을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도 또 이 발음 때문에 그런 문어는 옥토퍼스라고 이제 영어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본 말로 옮겼으면 뭐가 되면 오쿠토파스가 됩니다. 오쿠토파스. 근데 그게 오쿠가 뭘 이렇게 놓다. 토는 뭐뭐이라면 파스는 패스입니다. 그대로 쓰는 게. 오쿠토파스는 뭐를 이렇게 놓으면은 패스한다. 그 시험에 패스한다. 문어 인형을 갖다 책상 위에 놓으면 패스한다. 그래서 이제 문어 인형을 뭐 선물하거나 문어를 먹거나 뭐 이런 일도 있고요. 또 1991년에 일본에 아주 어마어마한 올해도 있었습니다만 태풍이 지나갔는데 아오모리 현에 아주 강타를 했습니다. 아오모리 현에. 그래서 그 아오모리 현은 그 사과로 아주 유명한 도시거든요. 그 도시가 아니라 촌인데. 그런데 거의 90% 정도가 낙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꾀를 낸 게 이 떨어지지 그때가 마치 입시철이었답니다. 그런 모양이네. 그래서 이 떨어지지 않은 사과는 붙어 있는 사과, 합격하는 사과다. 이래가지고 합격 사과다는 브랜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오모리산 합격 사과. 그래가지고 그걸 10배의 값을 붙여가지고 팔았대요. 그런데 또 똔똔했네 그러면. 그런 이제 일본 사람들도 한편으로는 아오모리현 농촌을 이제 도와주는 의미도 있고 또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붙는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갖고 그 아오모리현 사과를 이렇게 많이 사줬답니다. 특히 아오모리현에 가면 그 가을에 사과 익을 무렵에 가면
그 특히 비행기를 위해서 아오모리현을 지나가면 네. 대장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장관입니다? 그럼 보셨다는 얘기네. 네, 전 비행기 타고 가면서 봤습니다. 네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예. 그 이제 그 아오모리 지명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 과수원 바닥에다가 네. 은박지를 전부 깝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사량을 갖다가 더 늘리기 늘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은박지가 그 사이사이로 나무 사이사이로 이렇게 막 빛이 반사가 돼서 나오는데 예. 그게 아주 볼만하더군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서 은근히 보면 이제 아오모리 갔다 오셨다는 거 자랑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대입 시험 준비할 때 보면 꼭 봤던 게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요즘 이제 성산고등학교라고 있죠, 저기. 네. 그 홍성대. 예. 그 이제 정석이라는 게 예. 정석 수학 정석. 수학 정석이었고 그저 수학 정석 좀 보다가 공부 좀 한다 그러면 또 해법 수학이라고 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해법 수학 보고 그거 봐갖고 안 돼요. 뭐 조금 이른바 명문대 가려면 1200제 그 동경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동경대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풀어야 되죠. 됩니다. 본고사에서 동경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때 일본의 입시가 우리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뭐 별거 아니고 요즘 뭐 입시도 아니죠. 뭐 엉망진창이 되었고 일본보다 훨씬 더 입시가 치열한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북경대 베이징대라든가 또 청와대 칭화대라든가 저기 무슨 교통대인가요? 몇몇 명문대는요. 뭐 한국의 서울대, 연대고대를 뛰어넘습니다. 동경대학이나 교토대하고 거의 그걸 뛰어넘는 정도거든요. 근데 인구가 얼마예요, 중국세? 1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우리는 지금 1년에 수험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 포함해서 한 30만? 30만? 아니요, 그건 좀 넘을 것 같아요. 예, 40만 잡고. 40만 원에서 50만 그래, 정도 되지 40만. 않을까 싶은데 예. 중국에서는 무려 1,000만 명 그렇겠죠. 정도가 이제 시험을 보나. 인구가 얼마인데요? 그저 호적에 올라 있는 사람은 13억 5천이고요. 비호적, 이제 흑인이라 그럽니다. 거기 보면 흑인까지 포함하면 15억이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 보면 호적에 올라와 있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미국 옛날 그 누굽니까? 등소평 시대 때 그 1가구 1 자녀 정체가 있을 때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15억 인구인데 그 중에 북경대니 칭화대니 이런 들어가려면요. 이거는 서울대 들어가기보다 100배 어렵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러면 중국에도 그러면 과연 그 떡이 있느냐? 예, 있죠. 떡, 엿 먹습니까? 떡, 엿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또 좋아하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험을 이제 그 고고라 그래요. 높을 고자에다가 시험 고자를 써서 고고 카오라고 합니다. 카오. 예. 아무튼 그런데 치열한 만큼 그 축원에 대한 마음도 더 간절하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옛날 전통적으로 있는 것은 그 족발입니다. 족발, 돼지 족발. 예. 그게 뭐지? 바이원 주소라는 게 이게 당나라 때. 근데 그때도 이제 이제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룹핑을 해서 공부를 했나 봐요. 그룹과에. 예. 그 몇 사람이 어울려서 했는데 우리 중에 저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이제 그때는 수도가 장안이잖아요. 거기 대안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대안탑. 거기에다가 그 우리 이름과 그 시험 문제 그걸 주제라고 합니다. 주제. 그걸 T주라고 하는데 주티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적어 놓자 이러면서 먹었었던 게 바로 주소입니다. 돼지 족발. 그게 발음이 같다면서요. 주제가 줄구주자에 그 제자하고 돼지 젖자에다 발제자 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라는 발음과 또 족발이라는 발음이 비슷하고 또 붉은 글씨로 그 시험 제목을 쓰니까 그렇고 돼지도 그 황금 돼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족발도 붉은 빛을 띠잖아요. 그래서 족발을 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먹고요. 또 그 말고 다른 음식은 먹는 거 없어요? 또 근데 이게
종즈라고 하는 게 종즈. 있습니다. 종즈 그게 종이 뭐 가오떡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나무 예. 잎으로 싼 찹쌀 주먹밥. 예, 떡이거든요. 네. 그 종자가 네네. 그게 아마 그 저 다리족자에다가 쌀미자에다가 쌀미자에다가 쓰죠. 예, 마루종자를 예, 씁니다. 예. 그게 떡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종즈해서 쯔는 자, 네. 그 놈자자를 써서 네. 놈자자가 아니라 아들 아들 자자 자자입니다. 써서 예. 그렇게 이제 그걸 먹는데 네. 그 종이라는 뜻의 떡의 뜻만 아니라 네. 관역에 맞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관역에 맞추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 종츠는 뭐 시험을 앞두고는 반드시 먹는 음식이 됐고요. 네네. 또 동북 삼성에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거기는 보라색 팬티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물로 많이 하는데 그 보라색 팬티를 입으면 보라색은 뭐든지 한다는 그 발음하고 그 보라색 팬티 그 발음이 똑같대요. 그래서 자자. 예. 그래가지고 네. 반드시 그거를 이제 보라색 팬티를 입고 시험장에 간다고 하죠. 저희 때도요. 저희 때도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빨간 반스 입으면 붙는다 그랬고.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붉은색을 워낙 빨간색을 예. 워낙 좋아하니까 예. 그날 무슨 명절처럼 예. 치파오로 입기도 하고 예. 또 택시를 뭐 시험장에 갈 때 타면 팔자가 들어가지 않은 거는 아예 타지도 않고 그 중국산 팔자 좋아한다면서요. 예. 8888 뭐 예. 자동차 한 대 값이라고 하니까요. 예. 감사합니다.